내가 몸으로 때우고 그때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회봉사하고 서민들 도와주고 서로 하고 일을 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이 조사가 여기 9군인데 2건밖에 조사 안 했어요. 조사 안 하고 전부 무혐의로 왔어요. 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전부 다의 근거서로 했어요. 위에는 전 비서실장 아주 치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 아니면 이런 조사를 할 수 없고 이런 대한민국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럴 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저 보면 목을 매 죽으려고 지금 내가 몇 분 내가 들켰어요. 에? 몇 분 내가 들켰어요.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우리 손자가 뭐렇게 했냐면 할아버지 제발 가지 말고 몸이나 성에서 그러고 가라고 신시당 뭐 그래서 내가 손자들 반하면 내가 참 이익이 벗어나가고 여 동생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걸 참 절 뭐라고 내가 해준 게 없는데 그리 참 정말 성의껏 나를 갖다가 도와주고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죠. 없지만은 내가 갈 때는 참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내 성의껏 전부 다 했는데 이럴 수가 대한민국 세상에 나는 그래서 경찰 검찰도 믿을 수 없고 나는 국민 소리를 듣고 싶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더 모르게 강화문 내거리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그때 할 때 신나를 내가 4통 가져갔었어요. 기자회견 하고 나는 내가 죽고 언더라도 내 한 사람 죽고 언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려면 부조리가 없어야만 경제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죽으려고 저는 내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상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려 모르지만은 내가 이거 할 말 내가 지금 말이 다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막둥이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오도 안 해. 우리 큰 놈은 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가고 식구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다 풍기박산되고 전부 다 말입니다. 저는 이 땅 때문에 블루콘 김종기하고는 여러 수천억을 벌었어요. 여러 수천억 이 땅 때문에 불법을 원랬어. 어떻게 불법이라고 해? 저게. 근데 지금 불법이 허가가 안 돼가지고 뭐냐면 안에 건물 안에다가 지금 뭐냐면 건물이 좀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서 사용 쓰는 거죠. 이거 불법이고 전부 다 이거 전부 불법이고 뭐냐면 시에서 말입니다. 이거 왜냐면 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데 무허가거든. 무허가 건물 지어가지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졌어. 준공이 안 떨어지고 시에서 사용 승인을 해줬어. 그래 시에 놈들하고 한사람 회장 조창거리 회장하고 전부 다 이거 돈으로 다 방지한 거예요. 주차장 부지라서 주차장 차 뺏기 될 수가 없고 전부 다 물건이 싸놓은 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전부 다 불법. 이거 전부 불법이고 천막 이거 전부 불법이고 이거 전부 불법.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청하고 전부 다 이것들이 한샘 조창걸 회장하고 전부 다 이걸 그래가지고 영향 평가 안 받고 지금 맨날 같단 말이야. 조창걸 이거 돈으로 방지 전부 안 돼. 건물이 이거 무허가라고 됩니다. 무허가인데 시에서 지금 사용 승인 해줬어. 이거 시하고 지금 조창걸 회장하고 그랬어. 여기 건물 안에 전부 다 사무실이 모이고 전부 다 뒤에 가서 그 가건물 전부 지어놓은 거 전부 다 무허가라고 무허가.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허가라고. 원호 회장이라고. 조창거리가.
한삼의 회장이야. 잠깐만요. 시흥시 정앙동, 정앙 3동, 여기 오이도 2208번지 이 땅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청에서 영양평가를, 1차적으로 영양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사실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조창거리가 위에 시청하고, 돈 써가지고, 저 영양평가를 정항 2동으로 돌리고, 요는 영양평가를 안 바꾸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분명히 요는 강아지게 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영양평가를, 이거 지금 받아야 되거든, 영양평가를. 먼저 그 시흥시 정왕동 2208 노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이게 산업집적파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39조 제1항에 의해서 이 땅은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법에. 예,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분양받은 그 삼부코뮤닉스가 2005년 6월 13일 삼부코뮤닉스가 그 시화공단 한국수자공사 시화공단으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그리고 바로 2006년 1월 달에 이게 삼부코뮤닉스가 김익환에게 매각을 해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그리고 나서 김익환이 윤정기에게 2006년 8월 2일날 또 매각을 해요. 김익환이가 윤정기에게.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이런 그거를 거치고 나서 2007년 7월 1일 브루콘과 윤정기와 또 매매 계약을 또 옵니다. 이렇게 쭉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2008년 6월 13일 브루콘에서 윤정기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2005년 6월 13일부터 2008년 6월 15일까지 이 계약이 여러 번 계약이 이렇게 이상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집적파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 법 규정을 어기고 그 규정을 계속 매매계약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조사서에 보면은 이 조사서에 보면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직원들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조사서가 작성됐어요. 그러나 본건 부동산은 공공용지로서 원칙은 본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 타인에게 곧바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대로 법을 맞춰서 진술했어요. 법을 맞춰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고소인 측 윤정기와 기원과 피해자 주 브로콤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왜 약정서 5조 사망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술이 됐는데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진술한 거를 받고 처분한 겁니다. 이 법망에 그러니까 산업집적파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나와 있는 이 법을 알면서도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를 줬어요. 또 하나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한 것이고 또 하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한 내용에도 보면은
피의자 김재한의 진술을 보시면은 김재한이 이런 진술을 했어요. 시흥시 종황동 2208번지는 산업단지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용도가 정해진 부지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용도에 정해진 사업을 하여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처럼 사인 간의 거래는 되지 않는 토지였고 이게 제대로 법에 맞춰서 진술합니다. 진술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매매 약정소가 아닌 화물터미널 사업까지 같이 양도해가는 내용의 부동산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렇게 진술한 걸 가지고 이걸 맞는 걸로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사업 양도 양수서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맞지 않는 매매 계약을 한 건데 이거를 엄중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사업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망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이건 경찰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고 또 검찰은 이걸 가지고 또 이것도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요. 이렇게 처분하면은 시나리오 쓴 겁니다. 진술서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법은 있는데 법을 준용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고 법은 준용하지 않고 진술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제대로 진술했어요. 이거는 단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래서 부동산 사업 양도 양수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검찰이 이건 이런 땅인데 부동산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고 진술했어도 부동산 사업 양도 양수도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한 거니까 너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벌하고 엄중 처벌해야 되는데 이걸 무혐의 처분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 서울지방지법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고 하고 넘어가고 이 약정서 5조 4항에 보면 본 토지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공사 및 사업 승인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기까지는 사업 승인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갑의 명의로 하되 을의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으로 진행한다는 본권의 그 계약에 삽입되어 있다. 본권에 삽입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또 무혐의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냐 하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피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요거는 내가 언제 며칠 날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갑질의 그런 계약입니다. 이게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의 계약이고 윤 사장은 나는 돈을 어떻게 도 팔려다 보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지고 약자의 편에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하게 하는 그따위의 계약을 해놓고 이런 갑질에 의한 이 진술서를 가지고 이거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하는 경찰은 썩어 빠진 경찰이고 이렇게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하지만 대한민국에 억울함을 풀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 검찰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개발입지 시행규정 위반입니다. 이 정황동 2208번지 이 땅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 제2항 특수지역 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관 또는 정부
정부 공기업의 공기업을 특수 개발 사업자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 땅을 이렇게 보면은 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그거를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 시흥시에 그 도면 있죠? 도면 좀 시흥시 1365-1번지에 그 여기 그 지도 있죠? 여기 그 시화공단 그 불억번지 지도 있어요. 지도. 그래서 지도를 하는 지도. 지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거기에 정왕동 1365-1번지와 정왕동 2208번지는 똑같은 조건의 부지입니다. 똑같은 부지의 조건인데 1365단지 1번지는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근데 윤 사장이 신청한 거는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거부당한 거를 항의를 하니까 거부당한 걸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발을 했더니 여기 이제 그 조사 내용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이게 수원 안산지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안산지청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박태선이가 진술한 거예요. 박태선이 진술. 그 시화지사 박태선이가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에 보면 이런 진술. 시흥시 정왕동 1365-1번지 토지는 당시 시와 1단계 개발 계획 변경 고시에 의하여 용도 변경된 사안이고 이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진정인 답변 회신을 제출하였고 진정인의 2208번지에 이거는 개발의 사업 법률 공장 설립회가 도시 화물 터미널 용도가 정해진 부지로 이 부지에 부지 지원 시설로 30% 창구를 지을 수 있으나 물류 부지 용도 변경은 불가한 것이고 용도 변경은 국토해양부 관할 사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이 계획의 변경에 선행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하고 이거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내용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걸 거부한 진술을 했어요. 또 하나 여기에 이화중이 진술한 걸 보면은 이화중이 진술한 거 보면은 이것도 두 개 다 올렸어요. 시흥시 정왕동 1365번지는 자동차 매매센터로 공장 용지로 변경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전차를 거쳐 변경 고시에 의해 진행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 시화지사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수지역 개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추 다성이 용도 변경 신청하여 용도 변경되었고 다성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용도 변경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 진술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조사를 해야 돼. 검찰이 이거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를 이것도 무혐의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 양성모 과장의 진술을 보면은 여기 이렇습니다. 진술 내용이에요. 또한 사업 시행자 다성이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공장 용지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공장 용지가 더 하락하여 손해를 볼 수 없음에도 용도 변경 신청하였고 신청 이후 용도 변경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용도 변경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용도 변경된 것이다 라고 하고 또한 특수지역의 경우 개발법의 규정에 대부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법 제39조 시행자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준용 조항이 없었던 것이고 현재는 2011년 8월 15일 산재법 개정으로 39조 사항에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 행위는 16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된 자가 시행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토지 소유자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인데 이거는 201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럼 201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이전에는 법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2011년 여기 보면은 2000 이게 아니 그래서 저기 2008년 6월 15일이 소유권 넘어갔죠. 아까 여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2008년 6월 15일 소유권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여기는 이 법 준용을 보면 2011년 8월에 법 개정된 거를 준용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그러면 법에 안 맞는 걸 가지고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이런 조사가 이게 가능하냐? 이런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되면 대한민국 억울함을 풀 길이 없고 그때 법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이 임의 처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그 임의 처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입지 시행에 관한 거 이거는 그 법에 맞게 시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법에 맞지 않게 지금 말한 것처럼 2011년에 법 개정한 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 다성은 어떤 심에 의해서 그때 법에도 안 맞는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윤 사장은 그거에 의해서 자기도 전례를 보고 똑같은 조건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엄청나게 지금 부를 누리고 있고 누구는 지금 쫄딱 망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법에서 판단해 주지 않고 다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이거는 김익환이 그러니까 브루콤에서 처음에 브루콤에서 시화공단에서 이걸 소유권 이전받고 그리고 막바로 김익환과 계약한 첫 번째 계약자입니다. 이 계약자가 중간에 계약금 포기 및 부재소 합의각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이 제출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윤 사장이 이거 제출한 것이 여기 보면은 7월 31일 김익환이 삼부코뮤닉스 대표이사 김영호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어요. 여기에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8월 3일날 7월 31일날 포기각서를 쓰고 8월 3일날 윤정기와 매매약정을 옵니다. 매매약정을. 그 계약서 좀 써요. 여기 있어요. 이 포기각서를 김익환이 포기각서를 7월 30일날 포기각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권 부동산 양도 양수서를 왜냐면 8월 2일날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윤정기와 김익환이 합니다. 김익환과 윤정기와 그러면 7월 30일 포기각서 쓰면 포기각서 지은 이후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데 이 포기각서 쓰고 8월 3일날 바로 또 윤정기와 계약한 이 사기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사기가 벌어지는데 이 사기 벌어진 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답변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게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김익환이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본인이 진술한 걸 보면은 이 부동산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고 2006년 7월 31일 고소인과 부동산 사업 양수산서를 작성하기 전 삼부 김정규 사장과 계약 포기 및 보조세 합의가서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기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긴다는 조건 하에서 작성한 것이고 기원에 넘기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포기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걸 진술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다들 여기 보면은 그냥 조건부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기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조건부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여기도 진술을 했고 이 모든 진술이
여기도 보면은 이게 김종규 김종규 회장도 피의자 김익환과 계약권 포기해서 작성한 건은 기원에게 넘기는 조건부 합의각서라고 한다. 그래 조건부 합의각서라고 다 진술했어요. 그래 이런 진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이게 다들 물어보면 그건 조건부 합의각서였습니다. 이런 진술을 받았어요. 그 사기 지금. 아니 가서 봐. 그런데 이 내용 포기각서 내용을 보면은 이 포기각서에 어디도 조건을 달 만한 게 없고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각서 6절에 보면 이를 시행하지 않아 2006년 3월 7일자로 계약 해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후 2006년 3월 2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어길 시 계약금 10억 원을 포기하고 민형사 모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데 본인이 위와 같은 계약 연장 취지와 약속을 다시 위반하고 계약을 전국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 다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내용은 자기 귀책 사유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쓴 거지 조건부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포기각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포기각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진술한 걸 가지고 무혐의 줬다? 그러면 이 포기각서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사실로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진술할 때 그건 조건부였습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익환의 포기각서는 첫 번째 이 포기각서 내용에 조건부라는 게 없는데도 조건부로 무혐의를 줬고 그 진술만 받아가지고 두 번째로 이 포기각서를 쓰고 7월 30일 날 쓰고 8월 2일 날 3일 후 매매 약정을 했는데 그 매매 약정이 거리가 없는 제 매매 약정인데 그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준 거예요. 이렇게 큰 실체 그런 게 검찰과 경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조사서가 그따위로 된 거예요. 이 땅은 시의시 정학로 돌돌공화부지 이 화물 터미널 부지는 2010년 7월 16일 산업통상부 산업개발지역경제정책관 입지 총괄 윤인식의 1차 답변을 보면 해당 부지는 구조 고도화 사업 부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땅은 구조 고도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고도화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도시과 김지순에게 문의하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안산시장, 산업자원부 장관, 관리공단, 국토해양부 장관 뭐 이런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본 부지는 시화공단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복합도시과 김진선 답변입니다. 이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고도화 사업이 안 되는 사업 부지라고 답변한 거예요. 다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윤 사장이 이 부지를 고도화 사업을 신청하러 갔더니 이건 안 됩니다고 받지도 않았어요. 받지도 않았는데 이걸 한샘에서 소유권을 이제 각계 가져가게 계약이 됩니다. 경기저축은행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한샘하고 계약이 돼요. 그때서부터 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행이 되더니 이 고도화 사업이 승인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 고도화 사업이 안 된다고 윤 사장이 그렇게 신청했을 땐 고도화 사업 못하게 해놓고 이거는 해준 거예요. 한샘은 지금 고도화 사업 해가지고 다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쭉 시나리오 쓴 거 가지고 이거 무혐의 된 거예요. 이게 다 무혐의 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전부 이거 동일 받아야 되거든. 이거. 동일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에서 이게 답변 온 거예요. 종황동 둘둘공방군지 지목리 건축 허가 불허 요청권에 대한 회신에서 최근 한샘에서는 동부지의 용도에 적합한 물류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우리 공단 입주 계약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공단에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지 용도와 부합되어 입주 계획을 병인격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기원 윤 사장 그 기원에서 신청한 건 왜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해줬네 이게. 예? 근데 이런 걸 고발을 했는데 이 통상부 이렇게 답변까지 다 넣어서 고발했는데 이거에 대한 확인 안 하고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 되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갑질 아니면 있는 자 그다음에 봐주기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생각할 땐 무슨 부정 비리 사기에 연루된 이런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걸 고발했는데 이것도 다 무혐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오면 이것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기업관리 용역 그 홍사연 법무사가 그 기원하고 기업관리 용역 고문 약정서를 이제 체결했어요. 체결하는데 진술업을 뭐라냐면 나는 처음에 이걸 필요 없다 안 온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돈 받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5억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5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이 고발을 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조사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조사서의 고문 약정서에 대해서 이 부동산들이 이거 다 지금 사인했을 겁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서를 보면 맹윤재의 진술이에요. 맹윤재가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쭉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본 사건 부동산 외 매매 관련 중개 역할을 한 홍사연 법무사에게 당시에 당사에서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전체 매매 계약 대금 중 5억 원을 주 기원에서 직접 홍사연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렇게 진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삼부 커뮤닉스에서 홍사연에게 5억을 주기로 한 거를 그걸 기원해서 받기로 했다. 이 답변이에요. 이 답변인데 그렇다면 윤 사장한테서 270억 돈을 지급할 때 5억을 빼고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받아갔어요. 다 받아갖고 계약서 어디에도 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데 이런 답변을 받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그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답변을 한 거고 이 맞지 않는 답변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무혐의다. 이것도 보다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서명한 사람들 다 이거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홍사연이 5억을 받은 거는 그때 안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을 뭐 그 계약 매매 고문약정 계약에 따라서 그때 했을 때 이 진술할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이 사람들의 그 진술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혐의 준 거예요. 그러면 5억을 사기친 놈은 그냥 5억을 받아 쳐먹고 있는 겁니다. 당한 사람은 아니 그냥 엉뚱하게 당하고 그럼 브루컴에서 돈을 돌받아 갔어야죠. 근데 브루컴하고 그 홍사연하고 그런 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브루컴에서 홍사연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홍사연은 받아가고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5억 원을 해쳐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그래서 이것도 엄중하게 한다면 여기 홍사연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홍사연 직접 한 거예요. 홍사연은 부동산 건설비 5억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브로컴에서 받기로 되어 있으나 지가 그런 거예요. 되어 있으나 부동산 전체 매매 대금 중 5억 원을 공시한 금액을 브로컴이 주 기원에게 받고 기원은 매매 대금으로 주어야 할 금액 중 5억 원을 브로컴 대신해서 홍사연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했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억 원을 부르크면서 홍사연 그 270억 그 총 금액에서 5억을 빼고 받아가야죠. 홍사연하고 그런 계약이 부르크면서 있다면. 근데 다 부르크면 다 받아가고, 홍사연은 이렇게 진술하고 5억을 기원해서 윤사연한테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 진술이 맞지 않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5억 원 사기친 걸 그냥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건데, 고문약정이라는 거, 사실 고문약정은 이 주식회사 기원은 고문약정이 필요 없는 회사예요. 그게 무슨 필요 없니까 약정서가. 회사가 무슨 고문약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안 온다 그랬더니 이거 돈 안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온다 그러고 5억을 해쳐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 진술을 가지고 무혐의 처분은 이 경찰이 이게 제대로 된 조사냐.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저축은행과 한생과 문제입니다. 한생과 이 문제인데, 이 윤 사장이 경기저축은행 240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고 그거를 변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땅을 그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이걸 개발해 보려고, 용도도 변경해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줄여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그러는데, 한샘이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연기 신청하고 그 이자 한 거 이렇게 상환 기간을 연기했어요. 연기하는 과정에 한샘과 윤정기 사장과 310억 원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매매하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저축은행이 배란간에 20일 그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 이걸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이 땅을 경매 처분하고, 경매 처분해가지고 경기저축에서 낙찰을 받아요. 지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고 또 낙찰을 받고 한샘하고 계약을 하는데 270억 정도의 계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샘은 윤정기요금을 수십억을 310억을 받아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이게 경기저축에서 270억 정도 몇십억을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윤 사장은 한샘과 계약을 하면서 이걸 매매하려는 걸 경기저축은행은 알고, 그리고 경기저축은행에서 이걸 공매 처분해가지고 한샘하고 연결고리를 줘가지고 이 땅을 그냥 공매 처분해버리고 윤정기 사장은 그냥 큰 피해를 보게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한샘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공매 낙찰을 받고 한샘에다 넘겨주는데 이거 그냥 수의계약 비슷하게 넘겨준 거예요. 거기 저축은행에서 무슨 공개 처분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해가지고 5개월 만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한샘으로. 그리고 5개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고도화 사업도 이 한샘은 다 진행한 거예요. 그거를 시와 공단석도 다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예요, 한샘이. 그래서 한샘 지금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 사장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17억 때문에 17억 정도면요 270억 17억 정도 소유권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넘겨주고 끝까지 그냥 공매처분으로 끌고 가고 한샘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한 것이, 이게 그래서 한샘과 이 경기저축은행과는 상당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런 거를 다 대강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경기저축은행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샘하고 연결고리에서 쭉 이렇게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정황이 굉장히 좀 의혹이 가는 정황들이 한샘과 경기저축은행 간의 이 문제가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교통역량평가를 했는데, 교통역량평가를 하면서 이 교통역량평가는
이 윤 사장이 할 때는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1632제곱미터입니다. 1632제곱미터를 허가 신청을, 건축 허가 신청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는 교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영향 대상이 아니라고 온 거예요. 근데 시흥시에서 이걸 굳이 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해서 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받으면서 이 영향평가 때문에 윤 사장은 거기에 종부세 10억 원을 더 내야 되고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래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한샘으로 돌아오가지고는 한샘에서 이게 47,845제곱미터 건축 허가를 내면서 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이게. 처음에 받게 했어. 처음에 설계 변경 해가지고 임시기들 안 받고. 아니 글쎄 결과적으로 이게 47,845제곱미터를 한샘에서 하면서 이건 영향평가를 안 받고 넘어가요. 어? 그러니까 이 1632제곱미터는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 받게 시흥시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샘은 47,000제곱미터를 이걸 건축하면서 영향평가 안 받게 이렇게 이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이 영향평가가 1종, 2종, 3종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거꾸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지역은 그 더 복잡하게 오고 완화된 지역은 완화하는 걸로 영향평가를 만들어서 이게 이상한 영향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통 영향평가 가지고 시청에서도 안 받아도 되는 걸 받게 했던 이 시흥시의 행정 그리고 한샘은 또 받아야 되는 걸 안 받게끔 봐준 이런 것이 이 사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통 영향평가도 상당한 비리가 있다고 봐서 이것도 제대로 조사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이게 KRT에 주식을 상장하게 되는데 이 브루콤이 주식 상장을 할 때 이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하게 윤 사장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에서 그러니까 환수 조치 우리한테 돈을 계약을 빨리 함수 잘라고 한 2년간 치렀어요. 2년간. 부당 청구 환수를 하기 위해서 29억의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이걸 제안을 해요. 이건 29억의 그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 내용 증명이 법무 백상 1로에서 내용 증명을 29억을 보냅니다. 이거에 29억을 보내고 그러면 29억을 내용 증명 보냈으면 이 내용 증명에 답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답변 안 왔죠?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답변이 안 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시작입니다. 이 김익하이 보낸 거예요. 어? 김익하이가 이걸 보내고 우리 내용 증명 그 뒤에 있다고. 아니 글쎄 이게 이제 양도양수를 해라 그러면서 이게 내용 증명을 여기 이제 환수 내용 증명을 29억을 보냅니다. 이게 김정규에게 윤 사장이 보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용 증명에 나는 이러서 이건 못 받겠다 했는데 답변이 왜 답변도 없이 이 내용 증명 보낸 게 이제 그 소송의 시작입니다. 그 내용 증명을 받고 그런데 내용 증명을 한 상태에서 주식을 상장하려고 그러니까 이 KRT에 찾아가 가지고 이거는 내가 내용 증명 발부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왜 이걸 주식을 상장시키느냐? 그러면 주식 상장 안 하겠다.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주식 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예? 주식 상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상장 때문에 윤 사장은 2년여 세월 동안 주식 상장을 한다, 뭐 한다, 계약을 하고 2년여 동안 끌은 거예요. 그 2년여 끌은 과정 속에서 주식 상장 다 해놓고 그리고 이게 시세차액 160억, 170억에 계약을 했다가 270억에 최종 계약을 해가지고 100억을 차익을 봅니다. 이 브루콤이. 그래서 이거는 KRT에서도 분명히 내용 증명을 그러니까 삼부코뮤닉스가 제대로 실의가 지키려면 내용 증명을 받았으면 내용 증명에 답변을 하고 주식 상장 전에
해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소송 중에 있고 이 내용 중에 받은 바 있다 보고를 해야죠. 해야 할 때. 이걸 숨겨놓고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상장 받고 그리고 엉뚱한 답변으로 일발되고 있어요 이게. 예? 이게 그 주식상장에 따라서 이렇게 그 큰 문제를 있는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혐의 없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원래 그 부천시 오정동에 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땅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논도 좀 팔고 그 보상 받은 거 가지고 그게 뭐고 그 성북동 안산시 성북동에 그 몇 번지더라? 710번지인데 거기에 2,780평이 근데 그 땅을 그 운영을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솔고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이제 부동산에서 나보고 경매를 받으라고 그러고 나는 돈도 없고 경매 받을 처지가 안 되고 그래서 1,000평 같으면 내가 받지만 2만 평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을 수가 없다. 이리 했더만 낭제 결국은 이제 이 땅을 누가 부동산에서 그 이명래하고 이재훈이하고 이 땅을 뭐냐면 자기가 용자를 전부 다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 이 땅을 좀 사라.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참 내가 그 내 양심만 믿고 부동산 믿고 내가 참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그 사기 되었는데 이 땅을 그때 내가 그 밑에 있는 그 땅이 그거는 땅게 이 시야공단 안에 그 좀 되지. 그 땅은 딴 거보다 가격이 그때 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100몇십억이 그때 그 당시 100몇십억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연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만평을 우리가 요 오이도 둘둘 08번지를 해가지고 만평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만평은 팔고 해가지고 저 밑에 땅 팔아가지고 은행 빚 갚고 만평 뭐시면 빚돈 씨 우리가 만평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땅을 내가 그걸 했는데 나는 내가 참 새마을을 한섬 내 양심껏 해서 너무 다 나를 믿고 나는 모든 것을 믿었더만 전부 다 낭제 보면 나를 속이고 사기꾼이고 낭제 지나가 보니 이게 본 땅이 둘둘 08번지가 본 땅이 아니고 낭제 불법 땅인 줄 저는 뒤에 알았단 말이요. 분양도 안산시 전 시장 박중원이가 시흥시장하고 전 시흥시장하고 이 땅을 차라리 수장공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수장공사에다가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산 시흥 전 시장하고 박중우하고 저거 뭐야 이하종? 지금 홍사윤 법무사 있던 홍사윤하고 또 요게 뭐냐면 요게 공문 그 뭐고 이거는 평기훈이라고 있어요. 그때 차장이 평기훈이가 차장인데 이 친구들이 해가지고 산업단지 공단 땅을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땅을 가져와서 불법을 해가지고 저는 불법이 몰랐지. 낭제 뒤에서는 이제 잔금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 남고 나서 마지막에 이 땅을 알고 보니 중도금 치르고 나는 이 땅을 불법이니 내가 한 2억을 손해보더라도 한 숫자 해줘라. 이하종이 그때 산업단지 관로공단 이사장인데 나는 이 집이 불법 이런 땅을 알 것 같으면 애초에 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숫자 해라. 내가 1, 2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은 나는 안 하겠다. 내가 둘이 하나는 여기 둘이 갔어. 부동산에
지금 이름 내가 이재원? 어? 이재원? 아니 최종년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가서 가서 이제 이하종한테 따지지. 너가 불법을 일으켜 놓고도 땅을 말이야 한수치 안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하종이 이렇게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하도 이 땅을 갖다 개입하지 마라 그러는데 개입을 했다. 개입을 해가지고 나는 이래가지고 나를 갖다 말썽을 드리고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하중에 근무에 그래가지고 그래 또 한문에서 또 한소치가 아무 기층에서 또 찾아갔지. 내가 산다지 관리공단에 이하중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왜 한소치 안 하냐 아무 답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아주 그 난리를 뭐 이사장실에 가서 나도 좀 내가 좀 은성 좀 높이고 이래서 그래 이제 나왔는데 한소치가 안 되고 평균이는 지요 진술이 보면 평균이 자기는 땅을 판지 몰랐다 그랬단 말입니다. 평균이는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있다가 땅을 우리하고 계약하고 나서 요게 있다가 인천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거 간선 평균이가 뭐라고 하냐면 군산이 아니고 예? 군산? 아니 인천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파견 나가서 이 땅을 분할시켜 줬더니 돈을 요구를 했어요. 평균이가. 그래서 우리 큰놈이 2천만 원을 이맹래라고 부동산이 있어요. 이맹래가 그 형과 동생하고 지내고 그래서 전부 다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런 해서 자기가 땅을 매매된지 몰랐다 그러면 이것들이 짜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거 하는 게 이 땅 주무자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져온 거는 전 안산시장 박동의 평균이 홍사윤 요게 지금 블루컴 대표 김종규 또 김미칼 이것들이 전부 다 불법을 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가져온 긴데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안산시장 박동호는 검찰 전부 다 제가 좌우지해요. 인사이동도 한다고 제가. 인사이동. 오죽하고 여기 담당 검사가 여기 담당이 조사관이 뭐라 했냐면 안산시장 박중호를 잘하냐 모르는 거예요. 안산시장 박중호를 잘하냐고. 그래 잘한다. 사기꾼이다 그렇더만 입맛을 다진 섬 안산시장에 전부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말해 당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여기 이제 이런 억울해서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는 참 정말 사회 봉사만 하다가 내가 저거나 우리 할머니 내가 이해하지만 눈이 밝았으면은 이런 계약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긴데 정말 내 몸으로 때우고 그땐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회 봉사하고 서민들 도와주고 서로 하고 일을 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이 조사가 여기 9건인데 2건밖에 조사 안 했어요. 조사 안 하고 전부 무혐의로 왔어요. 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전부 다 근거서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로커먼 김종기는 아까 뭐 시장 지금 우리 동생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든 것이 요게 검찰은 요 밑에 검찰은 전부 다 요게 전 안산시장 박종호가 전부 다 운동 다 했어요. 전부 다 조종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전 비서실장 김종기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치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 아니면 이런 조사를 할 수 없고 이런 대한민국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이럴 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저게 저 보면 목을 매 죽으려고 저걸 해가 몇 분 내가 들켰어요. 어? 몇 분 내가 들켰어요. 어?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우리 손자가 뭐 이렇게 하냐면 할아버지 제발 가지 말고 몸이나 성해서 그러고 가라고 신시당 뭐 그래서 내가 손자들 반하면 내가 참 이익이 붙어 나가고 요 동생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걸 참 절 뭐라고 내 해준 게 없는데 그리 참 정말 성의껏 나를 갖다가 도와주고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죠. 없지만은 내가 갈 때는 참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내 성의껏 전부 다 했는데 이럴 수가 대한민국 세상에 나는 그래서 경찰 검찰도 믿을 수 없고 나는 국민 소리를 듣고 싶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더 모르지 강화문 내거리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그때 할 때 신나를 내가 4통 가져갔었어요. 기자회견 하고 나는 내가 죽고 언더라도 내 한 사람 죽고 언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려면 부조리가 없어야만 경제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죽으려고 저는 내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상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려면 모르지만은 내가 이거 할 말 내가 지금 말이 다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막둥이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오도 안 해. 우리 큰 놈은 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가고 식구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다 풍기박산되고 전부 다 말입니다. 저거는 이 땅 때문에 블루콘 김종기하고는 여러 수천억을 벌었어요. 여러 수천억 이 땅 때문에 어?